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어제 이제 제가 테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전 한 10시 정도를 타이밍으로 잡고 오늘 장이 좀 그래도 견조하게 흘러갈지 아니면 역시나 질질 흘러내리면서 음봉이 나올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제 인버스 테마를 내가 좀 보고 공략을 할지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때는 섹터도 당연히 그러니까 급락을 하기 전에 주도 섹터였던 애들이 가장 크게 반등이 나오고 테마도 마찬가지로 급락하기 전에 가장 주도 테마였던 애들이 반등이 잘 나옵니다. 그래서 시장이 좀 양호해 보일 때는 요쪽 최근에 가장 주도 테마였던 애들이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뭐 로봇 뭐 요쪽이 좀 있었죠. 그리고 반대로 오늘도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인버스 테마인 방산주, 유가, 뭐 가스, 그다음 뭐 정치 테마주 요쪽 정도 보시면 된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어제 미장이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미 이제 기대 심리가 요 정도면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기대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좀 있는 상황이어서 미장이 막 뭐 다시 저점을 깨고 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 장은 크게 밀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는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전에 일단 반등이 좀 나왔고 반등이 나왔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투매가 나오니까 상당히 공포스러웠죠.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는.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시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고 그 기준을 제가 딱 정해드렸잖아요. 10시에 전일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요거 보고 나서 그 오늘 하루의 시장을 좀 판단해봐도 늦지 않다. 그러니까 10시쯤 돼가지고 쭉 떨어지다가 전일 저점을 지켜내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 하루 종일 좀 횡보하다가 막판에 에코프로비의 막재 때문에 좀 밀리면서 개인들 투매가 좀 쏟아졌는데요. 또 오늘은 뭐 장 상황이 장 막판을 제외하면 뭐 좋지도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주도 테마였던 애들이 반등 눈치 살살 보면서 반등을 모색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다뤄드리고 있는 애들이 일단 1번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 애들이니까 반등이 나왔죠. 물론 종목별로 조금 반등이 약한 애들도 있긴 했지만 어찌됐건 나라이멘디가 한 11% 일단 반등이 나왔고 나인테크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. 요 정도는 반등이 아쉽다. 성우테크로는 반등이 좀 거의 좀 안 나온 것 같고 알루코. 그러니까 시장이 좀 그러니까 이게 아다리가 좀 잘 맞았어야 돼요. 예를 들어 내일이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재료 소멸로 봐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세력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25일, 26일 요렇게 이제 둘 중에 하루는 내가 좀 한번 올려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장이 좋아야 얘네들도 올릴 거 아니에요. 근데 25일은 투매 뭐 장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었고 그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날 하루 남은 거예요. 오늘 하루 남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장이 엄청나게 좋았냐 그런 것도 아니었죠.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올리고 그러니까 해먹고 나갈 수가 있는 충분한 재료였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는가 싶긴 합니다. 근데 또 어떻게 뭐 역이용을 또 해가지고 올려버릴지 이런 부분까지는 뭐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평소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원래라면 27일이 재료 소멸이라고 보는 게 맞으나 만약에 내일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는데 시장이 너무 좋다. 또 마침 또 일단 지금 미국 선물이 급등 중이긴 하거든요. 혹시 이제 내일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급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그날이 마침 또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이다.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저는 뭐 따상 이렇게 가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사실 생각은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수급이 쏠리면서 만약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돈 별로 갈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원래는 재료 소멸해야 되는데 내일 올려버릴 수도 또 있을 가능성? 이거 너무 소설인가요? 근데 또 차트들이
나인테크도 자리가 그렇게 막 나쁜 자리는 또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성우테크론이 시간에서 조금 이제 오르고 있네요. 뭐 그냥 갭만 띄우고 그냥 재료 소멸로 죽을지 요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일 얘네들이 이상해. 뭐 재료 소멸로 그냥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자꾸 버티다가 돈 들어오면서 만약에 쏜다. 그러면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작전을 바꿨구나.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도 될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비중을 뭐 많이 때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. 아무튼 LG에너지 솔루션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애플카는 뭐 얘네들도 이렇게 그냥 죽을 테마는 아니다. 한 번은 시세를 더 줘야 된다라고 제가 요날 뭐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대성 파인텍 어제 큰 시세를 한번 줬고 얘가 여기서 윗꼬리가 길긴 하지만 뭐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캔들을 또 만들어 가면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한 번 더 뽑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애플카도 저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가 테마가 좀 많고 할 게 많으면 뭐 요 정도 파동에서 끝이 날 수가 있는데 지금 솔직히 할 게 없거든요. 테마도 없고 그래서 테마 쭉 나놓고 그나마 지금 이 테마들 중에 한 번 더 시세를 준다면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애플카도 대성 파인텍만 일단은 흐름이 좀 좋은 상황이고 현우산업이랑 일지테크는 별로 좋진 않습니다. 근데 대성 파인텍이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2차 파동을 내로 만약에 가버리면 이렇게 얘네들도 다시 해먹어야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시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애플카는 좀 더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다음에 소니 전기차 모다이노 얘는 여기서 또 버티고 있네. 몇 번째인가 모르겠어요.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까요? 얘 너무 많이 해먹지 않았나? 이 자리에서만 한 번, 두 번, 세 번 반등이 나왔거든요. 또 반등이 나오면 이제 네 번 반등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얘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. 그러면서 5250원 뚫고 이렇게 날아가야 돼요. 그러면 이제 2차 파동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내일장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제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으니까 거래량도 줄고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얘는 캔들을 좀 만들면 그때 가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뭐 테마가 없어요. 오늘 오랜만에 로봇주들이 반등이 좀 있었고요. 이렌시스 얘는 상한가 보내고 아직도 이러고 있네. 내 시간에서 좀 올리는 게 갭 띄우고 이렇게 요즘 이런 게 무지하게 유행입니다. 급등 완전히 명치 끝까지 다 빼고 다시 이런 식으로 급등 거의 이제 N자 파동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이 많죠.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가는 애들이 많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가는 애들이 많죠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로봇주들이 오늘 반등이 다 좋게 나왔어요. 추가 반등도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내일 만약에 이제 장이 좋게 되면 오늘 테마나 뭐 이제 종목들이 반등이 살짝 나오다 말았기 때문에 내일 이제 만약에 시장이 진짜 좋게 되면 찐 반등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뭐 개별주들로 봐야 되는 애들 중에 오디테 얘도 좀 일단 별로 한 건 없지만 얘다가 보내려면은 이때 정도에는 이렇게 보냈어야 되는데 물론 시장 때문에 밀었다곤 하지만 아니면은 오늘은 좀 버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해요. 얘 장막판에 밀렸나? 코프로비엠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얘 세력들의 생각은 오늘 한 요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장마판의 에코 때문에 투매가 나와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거라면 아마
캡 살짝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내일 양봉을 만들면서 다시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을 거니까 얘도 일단은 뭐 관심 종목 정도에만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뭐 볼 게 별로 없습니다. 말씀드릴 것도 별로 없고, 그리고 이제 시장이 찐 반등이 나오는 날 있죠. 그럴 때는 이제 테마주들보다는 그동안 많이 눌렸었던 섹터 종목들, 특히 최근에 게임주들이 좀 좋아요, 수급이. 그래서 게임이나 뭐 IT 반도체나 이쪽 애들로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테마주 애들은 뭐 이제 반등이 뭐 엄청 크게는 안 나올 수도 또 있어서 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DY를 제가 요날 방송에선가 한 10,000원 정도 오면은 잡아볼 만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, 이제 방송 보시고 실제 매매를 좀 하셨나 봐요. 댓글로 DY 10,000원에 혹시 매매하셨으면은 뭐 손절하셨는지 이렇게 여쭤보는 저희 이제 그 시청자분이 계셔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일일이 어떤 한 종목을 타점을 뭐 다 드리고 대응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잖아요. 그거는 뭐 리딩이죠. 제 방송은 리딩하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뭐 DY는 저는 워낙 끼도 좋고 좋은 종목이라 그냥 충분히 분할 매수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라, 그러니까 뭐 익절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10,000원 정도에 한번 잡고 더 밀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하면 웬만하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. 물론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한 번 매수하고 밀리면 손절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, 저는 종목 선정만 잘 된다면 충분히 2번, 3번 정도 분할 매수하면 뭐 사실은 매수를 저는 훨씬 더 하긴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매매했어요. 어제 딱 10,000원 지지하는 거 보고 일단 첫 매수가 들어갔고, 밀리길래 한참 냅뒀습니다. 왜냐면 장이 좋을 때는 뭐 이런 구간에서도 추매를 해요. 근데 장이 안 좋잖아요. 어제 장이 워낙 안 좋았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은 종목들이 종가까지 끝까지 미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오전도 개파락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서 여기서 1차 매수 뭐 많이도 안 했습니다. 조금 입질했고, 오늘 오전에 개파락할 때 이렇게 이제 추가 매수 해가지고 여기 물량은 별로 안 되고 여기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 수익으로 일단 익절하고 나왔고요. 얘가 눌렸다가 돌파를 한 번 더 해줄 것 같았어요, 느낌이. 근데 뭐 장도 안 받쳐주고 그래서 그런지 돌파 안 시키고 밀더라고요. 근데 뭐 많이 매수 안 했기 때문에 시간에서 조금 샀습니다. 사고 나서 바로 미선물 급등해가지고 지금 이제 본전 구간 와 있어요. 그래서 혹시 이제 내일 슈팅이 나오면 익절을 하고 나오겠죠. 아무튼 뭐 이렇게 매매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.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버스 애들은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. 언제 시장이 바닥 잡고 급등을 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버나잇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. 내일 이제 뭐 시장이 급락하거나 뭐 개파락이 약간 좀 확신이 들 때, 그럴 때는 이제 뭐 종가 베팅을 하거나 오버나잇 할 수 있겠지만, 그런 게 아니라면 장중에 시장이 이렇게 이제 뭐 떨어질 때, 그럴 때 이제 장중 매매로 접근하고 마는 게 좀 신간 편해요.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이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, 만약에 시장이 급등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진짜 기대 심리가 확 꺾이면서 거의 이제 크게 조정이 나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얘네들 다 팔았죠. 인버스 테마 애들. 한일단조는 제가 뭐 어제도 설명을 드렸고, 단기 과열 리스크도 생겼는데 시장까지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 얘는 조정이 크게 나올 거니까 그 부분 말씀드렸고,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가 뭐 설명드리기도 애매한 게, 그냥 어제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만 당일 뭐 단타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딱히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지는 않아요. 근데 내일 시장 반등하면은 좀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나마 이제 뭐 시장 상관없이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게, 그나마 방산주는 시장이 좋으면은 절대 힘을 쓰기가 힘들 거고요. 뭐 장중에 갑자기 뭐 북한이 미사일 쏜다거나 러시아가 이제 침공한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
뭐 이제 그래도 유가 애들은 장이 좋아도 뭐 세력들이 의지만 있으면 올려주긴 하니까 그나마 이제 유가랑 음, 그 식량 가격 상승, 재료인 뭐 미래생명자원, 한국석유도 아직은 단기 과열이 하나밖에 안 떠서 두 개 뜰 때까지는 시세가 좀 날 수도 있거든요. 한국석유, 미래생명자원, 그다음에 GSE는 얘가 뭔가 좀 종목이 시원시원한 면이 없습니다. 뭐 이때는 뭐 괜찮긴 했는데 이때도 그렇고 좀 잘 모르겠어요. 좀 어렵습니다. 종목 자체가. 그래서 보신다면은 뭐 굳이 보신다면 미래생명자원이랑 뭐 한국석유 요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얘네들이 이제 또 언제 봐야 되냐면은 만약에 시장이 한 이틀 정도 이제 급등하게 되면 얘네들이 여기서 만약에 하루 오르고 또 하루 올랐다고 치죠. 여기서 이렇게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. 워낙 지금 역배열해서 올라가야 되니까.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눌렸다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한 이틀 오르면서 얘네들이 엄청 많이 빠지면 그때 뭐 이제 낙폭과대로 종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문제라서 지금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네요. 아무튼 오늘 테마는 요 정도 마치기로 하고요. 내일 진짜로 진짜 시원한 반등 한번 나와주기를 간절히 제가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